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댓글이 달린 게 있어서 먼저 댓글 한번 읽어보고 오프닝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태 묻힌 사랑 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힘내시고 더 많은 책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가는 향기 님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봄이 바짝 옆에 있건만 바람이 불어 추운 하루였네요. 다른 날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 드디어 또 한 권의 책을 마무리했어요. 추리극은 웬만해선 잘 안 보는데 긴장하면서 재밌게 들었어요. 다음 소설 다시 기대하면서 편안한 밤 될게요. 같이 그럽시다. 네, 그러면서 봄꽃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어딘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런 감사함, 용기, 참 항상 정말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 감사함은. 제가 이젠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책을 읽고 또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거가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한번 이 솔직함에 대해서, 정직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이 얼마나라고 한다면은 그 솔직함에 그게 어떠한 정도가 있는 걸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뭔가 일을 한다거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분명히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제 뭔가 본인의 마음을 숨기는 거니까, 그러면 솔직하지 못한 걸까요, 그게?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거는 이 본인이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원하는 건가? 아니면 맞나?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막 이도저도 아닌 뭔가 확신에 차지 않는 그런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솔직하게 이제 자기의 마음이 뭔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가끔씩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근데 그때는 저도 참 잘 모르겠다, 혼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저의 마음을 나 자신도 속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모르겠는지. 그런데 그렇게 나 혼자 혼란이 있어서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상대방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주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또 나는 내 마음이 그게 아닌데 억울하니까 또 반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툼이 되고, 참 악순환이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의 결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는 우선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갈피를 잡으면은 그 본인이 원하는 방향, 어떠한 감정이 확실해질 때가 오겠죠. 그때 의견을 내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불확실할 때,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고 뭔가 애매모호할 때, 그때는 좀 더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 보는 거죠. 그게 불확실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하다 보면은 그게 아닐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때는 쿨하게 이제 사과하는 거죠, 뭐. 참 이런 말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대책, 이런 말들이 되게 말은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정답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실수할 용기, 그게 참 어려워요. 뭔가 실수를 할 용기를 갖는다라는 건 누구나, 사람은 잘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네, 오늘은 그냥 뭔가 나 자신이 얼마나 솔직한지, 그거를 나 자신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 눈물의 연못. 점점 더 이상하는군. 앨리스가 소리쳤다. 사실 앨리스는 너무 놀라서 바르게 말하는 법을 깜빡 잊어버렸다. 이제 난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처럼 몸이 자꾸 늘어나네. 자, 내 발도 안녕? 앨리스가 자기 발을 내려다보니 너무 멀어서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아, 불쌍한 작은 발아. 이젠 누가 신발이나 양말을 신겨줄까? 확실히 난 못하겠구나. 널 보살펴주기엔 난 너무 멀리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일은 어떻게든 네가 알아서 해야 해. 하지만 나도 발에게 친절하게 대해야겠지? 라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아마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주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 크리스마스 때마다 새 장화를 한 켤레씩 보내줘야지. 그리고 앨리스는 어떻게 신발을 보낼지 곰곰 생각해 보았다. 우편 배달부에게 부탁하면 전해주겠지? 자기 발에게 선물을 보낸다니 아주 우습게 보일 거야. 그뿐인가?
주소도 이상하기 짝이 없지. 벽난로시 난로망구 깔개동 앨리스의 오른발 귀야. 사랑하는 앨리스가. 세상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바로 이때 머리가 홀 천장에 부딪혔다. 사실 이제 앨리스의 키는 2m 80cm가 넘었다. 앨리스는 곧 작은 황금 열쇠를 집어들고 정원문으로 급히 갔다. 불쌍한 앨리스. 앨리스는 옆으로 누워 한쪽 눈으로 정원을 내다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 문을 빠져나가기란 전보다 더 가망 없는 일이었다. 앨리스는 주저앉아서 다시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앨리스가 말했다. 부끄러워해야 돼. 이렇게 커다란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했다. 계속 울고만 있다니. 경고하는데 당장 그쳐. 그러나 앨리스는 계속 울었다. 눈물을 몇 통이나 흘렸는지. 앨리스의 둘레에 큰 연못이 생겼는데 거의 10cm 정도 깊이에 홀을 반이나 차지했다. 잠시 뒤 멀리서 또박또박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누가 오는지 살펴보았다. 멀쑥한 차림의 흰 토끼가 한 손에는 흰 새끼 염소 가죽 장갑을, 다른 손에는 큰 부채를 들고 돌아오고 있었다. 아, 공작 부인. 공작 부인. 아, 공작 부인을 기다리게 하면 이 펄펄 날뛸 텐데. 흰토끼가 몹시 바쁜 듯이 걸어오면서 혼자 종알거렸다. 앨리스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아무나 붙잡고 도움을 청하려던 참이었다. 그래서 토끼가 가까이 다가오자 저 선생님 하고 주눅든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랬더니 흰토끼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흰 새끼 염소 가죽 장갑과 큰 부채를 떨어뜨리고는 최대한 빨리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앨리스는 장갑과 부채를 집어들었다. 홀 안이 몹시 무더워서 앨리스는 계속 종알거리면서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오늘은 온통 이상한 일뿐이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가 딴 사람이 된 걸까? 생각을 좀 해보자.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같은 사람이었나? 조금 다른 기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내가 여느 때의 내가 아니라면 다음 질문은 난 대체 누굴까? 하는 거겠지? 아, 이건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구나. 그러고는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닌지 알고 있는 또래 친구를 모조리 떠올려 보았다. 확실히 에이다가 된 건 아니야. 그 앤 긴 곱슬머리인데 난 전혀 아닌걸. 난 분명 메이블도 아니야. 난 죄다 아는데 그 애는 그 앤 아무것도 모르니까. 게다가 그 앤 그 애고 난 나잖아. 모든 게 점점 헷갈리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지식을 다 기억하는지 알아봐야지. 보자. 4 곱하기 5는 12. 4 곱하기 6은 13. 4 곱하기 7은? 맙소사, 이러다가는 20까지도 못하겠는데? 하지만 구구단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지리를 생각해보자.
런던은 파리의 수도이고 파리는 로마의 수도이고 로마는 아니야. 분명히 다 틀렸어. 틀림없이 내가 메이블이 된 모양이야. 이번에는 이걸 외워봐야지. 앨리스가 말했다. 조그만 저 악어는 앨리스는 수업에서처럼 두 손을 무릎 위에 맞잡고 몇 번 되풀이하며 외워보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쉬었고 외우는 단어들도 예전과는 달랐다. 조그만 저 악어는 빛나는 꼬리를 얼마나 잘도 손질하는지 빛나는 금빛 비닐 하나하나에 나일강 강물을 뿌리고 있네. 얼마나 즐거이 웃는지 보기 좋게 발톱을 내밀어 부드럽게 미소 짓는 입으로 작은 물고기를 슬쩍 잘도 삼키네. 확실히 이건 아니야. 불쌍한 앨리스가 말했다. 계속 반복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아무래도 메이블이 된 것 같아. 그럼 그 초라하고 작은 집에 가서 살아야겠네. 장난감은 없고 공부할 건 많겠지? 아니, 이 문제라면 마음을 정했어. 내가 메이블이라면 그냥 여기 있겠어. 위에서 누군가 굴속으로 머리를 밀어놓고 자, 다시 올라와 라고 해도 소용없을 거야. 난 위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야지. 그럼 제가 누구죠? 그것부터 먼저 말해주세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앨리스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외쳤다. 누가 좀 내려다보면 좋겠어. 여기 이렇게 혼자 있는 건 정말 지겨워. 앨리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무심코 두 손을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어느 틈에 아까 그 토끼에 작고 흰색기 염소 가죽 장갑 한쪽을 끼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어떻게 장갑을 꼈지? 앨리스는 생각해 보았다. 틀림없이 다시 작아지나 봐. 앨리스는 일어나 탁자로 가서 키를 재어보았다. 짐작컨대 앨리스는 지금 60cm 정도로 작아졌고 여전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이내 앨리스는 손에 든 부채 때문에 키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앨리스는 부채를 얼른 던져버려 작아져서 아주 사라지는 것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겨우 살았잖아. 앨리스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많이 놀라서 이렇게 말했지만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무척 기쁘기도 했다. 이제 정원으로 가봐야지. 앨리스는 작은 문 쪽으로 손살같이 달려갔다. 하지만 그 작은 문은 다시 잠겼고 황금 열쇠는 아까처럼 유리 탁자에 놓여 있었다.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아까보다 더 나빠졌네. 아까는 이렇게 작진 않았으니까. 정말 너무해. 너무하다고. 앨리스는 말하다가 발이 그만 미끄러져 눈 깜짝할 사이에 턱까지 소금물에 텀벙 빠졌다. 처음에는 바다에 빠진 줄 알았다. 바다에 빠졌다면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앨리스는 평생 단 한 번 바다에 가봤기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영국 바닷가에는 어딜 가나 옷을 갈아입는 이동식 탈의시설이 여럿 있고 모래톱에서 나무삽으로 모래장난을 하는 아이들과
줄지어선 숙소들을 볼 수 있으며 그 뒤로는 기차역이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앨리스는 자신의 키가 2m 80cm로 커졌을 때 흘렸던 눈물의 연못에 빠져 있음을 곧 깨달았다. 그렇게 울지 말걸. 앨리스는 눈물의 연못에서 빠져나오려고 이리저리 헤엄치며 말했다. 이제 그 일 때문에 벌을 받아서 내가 흘린 눈물에 빠져 죽겠지?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다. 어쨌든 오늘은 몽땅 이상한 일 뿐이야. 바로 그때 앨리스는 조금 떨어진 물속에서 철벅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엇인지 보려고 그쪽으로 가까이 헤엄쳐 갔다. 처음에는 바다 코끼리나 물소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지금 자기 몸이 아주 작아졌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그 짐승은 그저 자기처럼 물에 빠진 생쥐 한 마리임을 곧 깨달았다. 이 쥐와 이야기해보면 도움이 될까? 여기서는 무엇이든 죄다 이상한 일들 뿐이니까. 이 쥐도 말을 할 줄 알겠지? 아무튼 한번 이야기해 본다고 나쁠 건 없을 거야. 그래서 앨리스는 쥐에게 말을 걸었다. 오 쥐여, 이 연못에서 나가는 길 아니? 난 여기에서 더는 헤엄치기 싫어. 쥐여. 앨리스는 쥐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쥐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오빠의 라틴어 문법 책에서 쥐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났다. 거기에는 쥐는 쥐에게 쥐를 오 쥐여 라고 쓰여 있었다. 쥐는 아주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앨리스를 쳐다보고 작은 눈 한쪽으로 윙크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쥐는 영어를 모르나 봐. 앨리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정보광 윌리엄 때 영국으로 건너온 프랑스 쥐인가? 역사 지식을 총동원해도 앨리스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몰랐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에마샤트라고 프랑스 말을 건넸다. 이 문장은 앨리스의 프랑스어 교과서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었다. 쥐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물에서 뛰어오르더니 무서워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듯 보였다. 아, 미안해. 앨리스는 불쌍한 동물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서 얼른 이렇게 외쳤다. 내가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걸 깜빡했구나. 고양이를 싫어하고 말고요. 쥐는 화가 나서 날카롭게 외쳤다. 당신이 나라면 고양이를 좋아하겠어요? 물론 나도 좋아하지 않았겠지. 앨리스는 쥐를 달래며 말했다. 화내지 마. 하지만 우리 집 고양이 다이너를 보여주고 싶어. 다이너를 보면 너도 고양이를 좋아할 거야. 다이너는 정말 귀엽고 얌전한 애란다. 앨리스는 연못에서 느릿느릿 헤엄치면서 반은 혼잣말처럼 계속 중얼거렸다. 그 애는 난로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멋지게 가르랑거리기도 하고 발을 핥기도 하고 얼굴도 닦는단다. 부둥켜 안아도 좋고 털도 아주 보드라운 예쁜 아이지. 그리고 쥐를 썩 잘 잡아. 아, 미안해.
앨리스가 또다시 외쳤다. 이번에는 쥐가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기 때문이다. 쥐가 정말 화난 게 느껴졌다. 내가 싫다면 우리 이제 다이너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라니요. 쥐는 꼬리 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외쳤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 가문은 고양이라면 딱 질색이에요. 심술궂고 상스럽고 천박하지요. 두 번 다시 그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이제 안 할게. 앨리스는 급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애썼다. 그럼 넌 개 좋아하니? 쥐는 대답이 없어서 앨리스는 열심히 말을 이었다. 우리 집 근처에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 내게 보여주고 싶어. 작은 눈은 반짝이고 긴 밤색 털은 곱슬곱슬한 예쁜 테리어란다. 무엇이든 던지면 냉큼 물어오고 또 등을 세우고 앉아서 저녁을 달라고도 하고 별 재주를 다 부려. 절반도 기억이 안 나네. 어느 농부집 강아지인데 그 농부 말로는 아주 쓸모가 있대. 그래서 100파운드나 나간대. 또 쥐라면 보는 족족 다 잡는데. 아차. 앨리스는 슬픈 목소리로 외쳤다. 어떻게 또 화나게 했나 봐. 왜냐하면 쥐는 앨리스에게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힘껏 헤엄쳤고 지나가면서 연못물을 한바탕 출렁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앨리스는 뒤에서 다정하게 쥐를 불렀다. 쥐야, 다시 돌아오렴. 내가 싫어한다면 고양이나 강아지 이야기를 다시는 안 할게. 이 말을 듣더니 쥐가 돌아서서 서서히 앨리스에게 헤엄쳐 왔다. 앨리스 생각에는 화가 나서 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연못가로 가요. 그럼 내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왜 고양이나 개를 싫어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쥐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기에 딱 좋은 때였다. 물에 빠진 새와 짐승들로 연못이 점점 바글댔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오리 도도새, 앵무새와 새끼 독수리,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신기한 동물이 섞여 있었다. 앨리스가 앞장서니 모두 연못가로 헤엄쳤다. 네, 눈물로 만든 연못 멋있네요. 뭔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못에 빠져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 다시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났죠. 쥐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쥐라는 친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어떤 동물인지 모르니까 이제 실수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면서 또 서로를 배워가겠죠. 참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 사연들을 받고 있어요. 혹시 본인들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희 이메일 way@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